엄마, 오늘도 라면이야? 16살 딸 지우가 불만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42살의 박민정은 미안한 표정으로 라면 봉지를 뜯으며 대답했다. 미안해, 지우야. 이번 주는 좀 빠듯해서. 알았어요. 됐어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에겐 다음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가 조금 더 행복해질 거예요. 지우는 퉁명스럽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14살 아들 준호는 어머니의 표정을 살피며 조용히 식탁을 닦았다. 엄마, 괜찮아요. 저는 라면 좋아해요. 고맙다, 우리 준호. 민정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낡은 빌라 반지하. 곰팡이 냄새가 희미하게 나는 이곳이 민정과 두 아이가 사는 집이었다. 방 2개짜리 작은 공간에서 세 식구가 옹기종기 모여 산 지 벌써 10년이 넘었다. 민정의 하루는 언제나 새벽에 시작됐다. 알람 소리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아이들 도시락을 싸는 것이었다. 계란 2개, 김치, 밥. 그게 전부였지만 민정은 정성껏 담았다. 이것밖에 못 사주는 엄마라서 미안해. 도시락 뚜껑을 덮으며 민정은 작게 중얼거렸다. 거울을 보니 눈가에 주름이 깊어진 자신의 얼굴이 보였다. 42살. 남들은 아직 젊다고 하지만 민정은 이미 지쳐 있었다. 민정은 관악구에 있는 희망의 집이라는 노숙인 보호시설에서 일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땄지만 정규직을 구하지 못해 계약직으로 일한 지 벌써 5년째였다. 월급은 겨우 200만 원. 두 아이를 키우기엔 턱없이 부족했지만 민정은 불평하지 않았다. 적어도 누군가를 돕는 일이었고 그것이 민정에게는 위안이었다. 민정 씨, 오늘 새로 들어온 어르신이 계세요. 동료 김수진이 말했다. 민정은 고개를 끄덕이고 새로 입소한 70대 노인을 맞이하러 갔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저는 박민정이라고 합니다. 고맙소, 아가씨.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니. 노인의 쭈글쭈글한 손을 잡으며 민정은 미소 지었다. 노인의 손은 차가웠지만 민정의 손은 따뜻했다. 한편 학교에서는 지우가 또 다른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야, 박지우. 너희 엄마 노숙자 쉼터에서 일한다며? 같은 반 여학생 3명이 지우를 둘러쌌다. 일진그룹의 리더 최서연이었다. 그래서 지우는 당당하게 맞섰다. 에이, 냄새 안 나? 거지 냄새. 너네가 더 냄새 나는데? 향수 너무 뿌려서. 뭐? 최서연이 화를 내려는 순간 친구 한소희가 지우를 감쌌다. 서연아, 그만해. 우리 가자. 흥? 최서연 일당이 가고 난 후 소희가 지우에게 물었다. 괜찮아? 응, 괜찮아. 고마워, 소희야. 한소희는 지우의 유일한 친구였다. 집안 형편이 어려운 것도 엄마가 쉼터에서 일하는 것도 전혀 개의치 않았다. 둘은 초등학교 때부터 단짝이었다. 우리 오늘 떡볶이 먹으러 갈래? 내가 살게. 아니야, 괜찮아. 나도 돈 있어. 지우는 거짓말을 했다. 주머니에는 1,000원밖에 없었다. 하지만 친구에게 신세지기 싫었다. 그날 저녁 민정이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문 앞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박민정 씨 댁이 맞습니까? 정장을 입은 50대 남자였다.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신한법률사무소의 변호사 이정훈입니다. 중요한 일로 찾아왔습니다. 민정의 가슴이 철렁했다. 혹시 빚독촉? 아니면 집주인이 보낸 사람? 들어오세요. 민정은 변호사를 집 안으로 안내했다. 좁고 초라한 집이 부끄러웠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무슨 일이세요? 박민정 씨, 혹시 아버지 성함이 강태준이십니까? 민정의 얼굴이 굳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전 아버지를 뵌 적이 없어요. 민정은 사생하였다. 어머니 박순애는 젊은 시절 부잣집 가정부로 일하다가 그 집 아들과 사랑에 빠졌다. 하지만 가족들의 반대로 헤어졌고 어머니는 혼자 민정을 낳아 키웠다. 민정이 5살 때 어머니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민정은 고아원에서 자랐다. 강태준 씨께서 지난달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셨군요. 민정은 특별한 감정이 들지 않았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버지였다. 그런데 강태준 씨께서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박민정 씨에게 전 재산을 상속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민정은 귀를 의심했다. 강태준 씨는 한국에서 손꼽히는 부동산 재벌이셨습니다. 총 자산이 약 5천억 원에 달합니다. 5천억. 민정은 숨이 막혔다. 5천억. 평생 들어본 적 없는 금액이었다. 이것은 유언장 사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속 관련 서류입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민정 앞에 펼쳤다. 민정은 떨리는 손으로 유언장을 읽었다. 나의 딸 박민정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 평생 함께하지 못해 미안하다. 내 어머니 박순애를 진심으로 사랑했다. 부디 이 재산으로 행복하게 살아주길. 민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평생 원망했던 아버지. 그런데 아버지도 어머니를 사랑했다니. 그런데 박민정 씨,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뭔가요? 강태준 씨의 가족들, 즉 어머니와 여동생이 계십니다. 그들도 상속에 대해 알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조만간 그들이 박민정 씨를 찾아올 것입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말하고 떠났다. 민정은 혼자 남아 멍하니 앉아 있었다. 5천억. 그 돈이면 아이들을 좋은 학교에 보낼 수 있다.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다. 라면 대신 제대로 된 음식을 먹일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다. 갑자기 나타난 가족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날 밤 민정은 아이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아직은 확실하지 않았고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할까봐 걱정됐다. 다음 날 민정이 쉼터에서 일하고 있을 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세요? 박민정 씨이십니까? 저는 강태준의 여동생 강유라입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다. 아, 네. 오늘 저녁 한번 뵙고 싶습니다. 강남 신라호텔 로비에서 7시에 뵙겠습니다. 일방적으로 전화가 끊겼다. 민정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저녁 7시 민정은 신라호텔 로비에 도착했다. 호화로운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 민정은 자신의 낡은 코트가 부끄러웠다. 박민정 씨? 뒤에서 부르는 목소리. 돌아보니 50대 후반의 우아한 여성이 서 있었다. 명품 옷을 입고 귀에는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하고 있었다. 네, 저입니다. 강유라입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유라는 민정을 호텔 라운지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80대의 노부인이 앉아 있었다. 어머니, 민정 씨를 모셔왔습니다. 그래. 노부인은 민정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차가운 시선이었다. 앉으세요. 민정은 긴장한 채 앉았다. 나는 강태준의 어머니 강정희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당신에게 재산을 남겼다더군요. 네. 저도 놀랐습니다. 놀랐다고요? 그럴 리가 있나요? 분명 노린 거겠죠. 민정은 당황했다. 아닙니다. 저는 아버지를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당신 어머니는 우리 집 가정부였죠. 돈을 노리고 우리 아들을 유혹했어요. 그건 민정은 화가 났지만 참았다. 유라가 끼어들었다. 민정 씨, 우리가 적대적으로 만나려고 한 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유라의 목소리가 갑자기 부드러워졌다. 오빠가 당신을 선택한 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걸 존중하고 싶어요. 정말, 인가요? 물론이죠. 사실 우리는 당신과 조카들을 만나고 싶었어요. 가족인데 이렇게 떨어져 살 필요가 있나요? 강정희 할머니도 표정을 부드럽게 바꿨다. 그래요. 우리 손주들 얼굴도 보고 싶고,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놀러 오지 않겠어요? 민정은 혼란스러웠다. 처음에는 적대적이던 사람들이 갑자기 친절해졌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걸 드릴게요. 유라가 명함을 건넸다. 언제든 연락 주세요.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민정은 명함을 받아들고 호텔을 나섰다. 마음이 복잡했다. 집에 돌아온 민정은 아이들을 불러 모았다. 지우야, 준호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사실은 너희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외할아버지요? 저희 외할아버지 계셨어요? 지우가 놀라며 물었다. 응. 하지만 한 번도 못 뵀어. 그런데 외할아버지가 우리에게 큰 유산을 남기셨어. 유산이요? 5천억 원. 네. 지우와 준호는 동시에 소리쳤다. 5천억? 엄마, 그게 진짜예요. 응, 진짜야.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다. 아이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그럼, 우리 이제 부자예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런 것 같아. 와. 지우와 준호는 소리치며 껴안았다. 민정도 아이들을 안았다. 이제 라면 안 먹어도 돼요. 새 학교 갈 수 있어요. 아이들의 기쁨에 찬 목소리. 민정은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불안했다. 며칠 후 유라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민정 씨,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오시기로 했죠? 아, 네. 좋아요. 아이들도 데리고 오세요. 우리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 주말 민정은 지우, 준호와 함께 강유라의 집으로 갔다. 강남 한복판의 거대한 저택이었다. 와, 아이들은 입을 떡 벌렸다. 어서 오세요. 유라가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다. 그 옆에는 강정희 할머니도 서 있었다. 어머, 우리 손주들. 정말 예쁘네. 할머니는 지우와 준호를 끌어안았다. 이리 와봐. 할머니가 선물 줄게. 할머니는 아이들을 안으로 안내했다. 거실에는 온갖 명품 옷과 가방, 신발이 쌓여 있었다. 이거 다 너희 거야. 진짜요. 지우의 눈이 반짝였다. 평생 명품이라고는 구경도 못 해본 아이들이었다. 그리고 밖에 나가볼까? 유라가 아이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현관 앞에는 새하얀 벤츠 SUV가 서 있었다. 이것도 너희 차야. 엄마가 너희 태우고 다닐 수 있게. 헐. 준호는 말을 잃었다. 민정은 불안했다. 너무 과한 선물이었다. 고모님, 이건 너무. 괜찮아요. 우리 가족인데.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유라가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최고급 한정식이었다. 민정 씨, 사실 우리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유라가 입을 열었다. 뭔가요? 오빠가 남긴 재산은 엄청나죠. 하지만 그만큼 관리하기도 힘들어요. 회사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네.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대신 관리해드리면 어떨까요? 민정 씨는 그냥 편하게 돈 쓰시면 돼요. 민정은 고개를 가웃했다.
그게 무슨, 쉽게 말하면 회사 경영권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대신 민정 씨는 매달 생활비를 받으시고요. 하지만 민정 씨가 회사 경영 같은 거 할 줄 아세요? 부동산 관리는요? 세금은요? 유라의 말에 민정은 할 말이 없었다. 사실이었다. 우리는 평생 이 일을 해왔어요. 오빠도 우리를 믿었고요. 민정 씨만 서명하시면 모든 게 해결돼요. 유라가 서류를 내밀었다. 민정은 서류를 받아들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가득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이죠. 천천히 생각하세요. 우린 가족이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이들은 신이 나 있었다. 엄마, 할머니가 다음 주에 놀이공원 데려가 준대요. 고모가 명품 가게 데려가 준대요. 하지만 민정은 불안했다.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았다. 다음 날부터 민정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유라 고모는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왔다. 밥 먹었냐? 아이들은 괜찮냐? 필요한 건 없냐? 처음에는 감사했지만 점점 부담스러워졌다. 민정 씨, 오늘 백화점 갈래요? 옷 좀 사드리고 싶어요. 아, 저는 괜찮습니다. 에이, 그러지 말고요. 이제 부자인데 그렇게 입으면 안 되죠. 민정은 거절할 수 없었다. 유라는 민정을 강남 백화점으로 데려갔다. 이거 어때요? 샤넬 신상이에요. 유라가 500만 원짜리 재킷을 들어보였다. 너무 비싼데요. 괜찮아요. 우리 민정 씨 잘 어울려요. 이거 포장해 주세요. 유라는 서슴없이 카드를 내밀었다. 고모님, 제가. 됐어요. 제가 사드리는 거예요. 가족인데 뭐. 민정은 미안하면서도 고마웠다. 평생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한편 아이들도 변화를 겪고 있었다. 학교에서 지우는 갑자기 인기인이 되었다. 명품 가방을 메고 등교한 첫날부터였다. 박지호, 그거 샤넬 가방이야. 최서연이 눈을 크게 뜨고 물었다. 응, 우리 고모가 사주셨어. 헐, 대박. 너 갑자기 부자 됐어? 응, 우리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남기셨거든. 지우의 말에 아이들이 웅성거렸다. 진짜? 얼마나? 많이. 지우는 구체적인 금액은 말하지 않았지만 아이들은 이미 눈치챘다. 박지우, 우리랑 친하게 지낼래? 최서연이 갑자기 친근하게 다가왔다. 그래. 순간 지우는 기분이 이상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괴롭히던 아이들이 갑자기 친절해졌다. 우리 오늘 방과 후에 카페 갈 건데 너도 갈래? 응, 좋아. 지우는 대답했다. 평생 소외됐던 자신이 드디어 인기 그룹에 들어가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친구 소희가 다가왔다. 지우야, 우리 오늘 도서관 가기로 했잖아. 아, 미안 소희야. 오늘은 애들이랑 약속이 생겨서. 소희의 표정이 굳었다. 그래. 알았어. 소희는 돌아섰다. 지우는 미안했지만 새로운 친구들이 더 중요하게 느껴졌다. 카페에서 최서연 일당은 지우에게 온갖 질문을 쏟아냈다. 너희 집 어디야? 강남? 아직은 봉천동에 살아. 하지만 곧 이사할 거야. 외할아버지가 뭐 하셨는데 그렇게 부자야? 부동산 사업. 대박. 너 이제 재벌 2세네. 아이들은 부러움 가득한 눈빛으로 지우를 바라봤다. 지우는 처음으로 우월감을 느꼈다. 준호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었다. 학교에서 제일 잘 나가는 아이들 그룹의 리더 민석이가 준호에게 다가왔다. 야, 박준호. 너 요즘 갑자기 명품 신발 신고 다니더라. 응, 우리 고모가 사주셨어. 너 부자 됐다며? 진짜야? 응. 대박. 우리 이번 주말에 PC방 가는데
너도 갈래? 내가 쏠게. 아니, 내가 쏠게. 준호는 뿌듯했다. 평생 쏘기만 하던 자신이 드디어 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준호의 친구 도연이는 표정이 어두웠다. 준호야, 너 요즘 이상해. 왜? 예전에는 우리랑만 놀았잖아. 근데 요즘은 민석이네들이랑만 놀아. 그게 그냥 친해진 거지. 돈 생겼다고 친구 바꾸는 거야? 도연의 말에 준호는 찔렸다.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래. 알았어. 도연은 돌아섰다. 준호는 불편했지만 곧 잊어버렸다. 그날 저녁 유라 고모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민정 씨, 이번 주말에 우리 펜션에 놀러 가요. 애들도 데리고요. 펜션이요? 네, 강원도에 우리 가족 펜션이 있어요. 거기서 푹 쉬어요. 주말 민정과 아이들은 유라 고모의 차를 타고 강원도로 향했다. 고급 수입차 안에서 아이들은 신이 나 있었다. 엄마, 이 차 정말 좋다. 우리도 이런 차 사요. 지우가 말했다. 그래. 생각해 볼게. 민정은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아이들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었다. 펜션에 도착하자 강정희 할머니도 와 있었다. 어서 와라, 손주들. 할머니는 아이들을 반갑게 맞이했다. 할머니가 준비한 거 봐. 펜션 안에는 온갖 간식과 게임기, 장난감들이 가득했다. 와! 아이들은 소리치며 뛰어다녔다. 저녁 식사 후 유라가 민정을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갔다. 민정 씨, 그 서류 좀 생각해 보셨어요? 아, 네. 아직? 사실 빨리 결정하셔야 해요. 회사 일이 복잡해서요. 유라의 목소리가 약간 날카로워졌다. 제가 법률 전문가 좀 만나보고 싶어서요. 법률 전문가요? 왜요? 우리를 못 믿으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민정 씨, 우리는 가족이에요. 가족을 의심하시는 거예요? 유라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죄송해요. 그냥 신중하게 하고 싶어서. 알겠어요. 하지만 너무 오래 끌지는 마세요. 회사 일은 기다려주지 않으니까. 그날 밤 민정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다. 다음 날 민정은 쉼터 동료 수진에게 털어놨다. 수진아, 나 요즘 너무 혼란스러워. 왜? 부자 됐다며? 좋잖아. 그게 갑자기 나타난 가족들이 이상해. 너무 친절한데 뭔가 숨기는 것 같아. 그럼 조사해봐. 변호사 선임하고. 그래야 할 것 같아. 민정은 이정훈 변호사에게 다시 연락했다. 변호사님, 제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요. 그러시군요. 사무실로 오시겠어요? 며칠 후, 민정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다. 박민정 씨, 사실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변호사의 표정이 심각했다. 뭔가요? 강태준 씨가 남긴 유언장에는 특별한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뭔데요? 절대 강정혜 씨와 강유라 씨에게 경영권을 넘기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네. 민정은 충격을 받았다. 왜죠? 강태준 씨는 생전에 어머니와 여동생이 회사를 불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횡령, 탈세, 뇌물, 온갖 비리가 있었어요. 그럼 강태준 씨는 그들을 막기 위해 모든 권한을 박민정 씨에게 넘긴 겁니다. 당신이 정화시켜 주길 바라면서요. 민정은 머리가 복잡했다. 그럼 그들이 저한테 친절하게 대한 건 경영권을 빼앗기 위해서죠. 당신이 서명하면 그들은 다시 회사를 장악할 수 있어요. 민정은 분노와 배신감을 느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자신을 이용하려 했다니.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 절대 서명하지 마세요. 그리고
변호사는 낡은 편지 한 통을 꺼냈다. 이것은 강태준 씨가 박민정 씨에게 남긴 개인 편지입니다. 민정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들었다. 딸 민정에게 이 편지를 읽는다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구나. 미안하다. 평생 아버지 노릇을 하지 못해서 내 어머니 순애를 만난 것은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 하지만 나는 비겁했다. 가족의 압박에 굴복하고 순애를 떠나보냈지. 그것이 내 인생 최대의 후회란다. 내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나 기뻤지만 동시에 겁이 났어. 우리 가족들이 너를 해칠까봐. 그래서 멀리서만 지켜봤단다. 미안하다. 이제 내 재산을 내게 물려준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야. 책임이란다. 우리 가족들은 이 돈으로 나쁜 짓을 많이 했어. 내가 그것을 바로 잡아주길 바란다. 그들을 믿지 마라. 그들은 너를 가족으로 대하지 않을 거야. 오직 돈만 원할 뿐이지. 내가 현명하게 판단하길 바란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주길. 사랑한다, 내 딸. 아버지 강태준. 민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버지는 자신을 사랑했다. 하지만 함께할 수 없었다. 변호사님, 저 어떻게 해야 하죠? 강정혜 씨와 강유라 씨와의 관계를 끊으세요. 그리고 직접 회사를 경영하시거나 신뢰할 수 있는 전문 경영인을 고용하세요. 하지만 그들은 제 가족이에요. 유일한 가짜 가족입니다. 진짜 가족은 당신과 아이들이에요.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결심이 섰다. 집으로 돌아온 민정은 아이들을 불렀다. 지우야, 준호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왜요? 우리 할머니랑 고모 다시 안 만날 거야. 네. 왜요? 지우가 소리쳤다. 그분들은 진짜 가족이 아니야. 우리 돈만 노리는 거야. 무슨 소리예요? 할머니랑 고모는 우리한테 잘해줬잖아요. 겉으로만 그런 거야. 속으로는 싫어요. 저는 할머니 좋아요. 고모도 좋아요. 지우는 울면서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준호도 불만스러운 표정이었다. 엄마,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왜 갑자기? 준호야, 엄마를 믿어줘. 나중에 다 설명해 줄게. 민정은 아이들을 설득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아이들은 이미 화려한 삶에 맛을 들였다. 다음 날 유라에게서 전화가 왔다. 민정 씨, 서류 준비됐어요. 오늘 만나서 서명할까요? 고모님, 죄송하지만 서명 못하겠어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무슨 뜻이죠? 제가 직접 회사를 경영하겠어요. 민정 씨. 농담이죠?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유라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민정 씨, 후회하실 거예요. 괜찮아요. 우리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배은망덕하게. 잘해주신 건 감사해요. 하지만 거기까지예요. 좋아요. 알겠어요. 하지만 명심하세요. 당신은 우리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전화가 끊겼다. 민정은 한숨을 쉬었다. 그날 밤 지우가 몰래 유라 고모에게 전화를 걸었다. 고모, 저예요. 지우예요. 어머, 지우. 어떻게 된 거야? 엄마가 우리 안 만난대? 네. 엄마가 이상해요. 고모님이랑 할머니가 나쁜 사람이래요. 그건 오해야, 지우야. 우리는 너희 가족이야. 저도 알아요. 엄마가 이상한 거예요. 지우야, 엄마를 설득해봐. 우리는 정말 너희를 사랑해. 네, 고모. 노력해 볼게요. 전화를 끊은 지우는 복잡한 마음이었다. 엄마와 고모 사이에서 갈등했다. 며칠 후 민정은 회사 이사회에 참석하기로 했다. 아버지가 남긴 태준 건설의 대주주로서
첫 공식 석상이었다. 긴장되네. 민정은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다. 백화점에서 산 정장을 입었지만 어색했다. 평생 사회복지사로 살아온 민정에게 재벌 총수라는 타이틀은 너무나 낯설었다. 이사회실에 들어서자 10여 명의 임원들이 앉아 있었다. 모두 50대 이상의 남자들이었다. 그들은 민정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무시하는 듯한 시선이었다. 박민정 씨, 이쪽에 앉으세요. 정훈 변호사가 민정을 안내했다. 민정은 상석에 앉았다. 그럼 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임원이 말했다. 먼저 신임 대주주이신 박민정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고인이 되신 강태준 회장님의 따님이십니다. 임원들이 의례적으로 박수를 쳤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박민정 씨, 한 말씀 해주시죠. 민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박민정입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배워서 회사를 잘 이끌어가겠습니다. 배우신다고요? 한 임원이 비웃듯 말했다. 박 대주주님 실례지만 경영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회사를 이끄신다는 거죠? 임원들이 웅성거렸다. 제가 배우겠습니다. 배운다고 되는 게 경영입니까? 이 회사가 얼마나 큰 회사인데요.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민정은 주눅이 들었다. 그때 정훈 변호사가 끼어들었다. 여러분, 박민정 대주주는 고인의 정식 후계자입니다. 유언장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경험이 없잖습니까? 그래서 전문 경영인을 영입할 예정입니다. 전문 경영인이라니 우스운 소리. 강유라 이사님이 계시잖습니까? 한 임원이 소리쳤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며 강유라가 들어왔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유라는 우아하게 걸어 들어와 민정 맞은편에 앉았다. 민정 씨, 오랜만이네요. 고모님. 아니, 이제 고모라고 부르지 마세요. 우린 남이니까요. 유라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자, 이사회를 계속하죠. 오늘 안건은 신규 건설 프로젝트 승인입니다. 유라가 서류를 펼쳤다. 이건 부산 해운대에 초고층 빌딩을 짓는 프로젝트입니다. 총 사업비 5천억 원. 5천억? 민정이 놀라 말했다. 네, 큰 프로젝트죠. 하지만 수익성이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리스크도 크지 않나요? 물론이죠. 하지만 사업이란 원래 리스크가 있는 법입니다. 유라가 민정을 쏘아봤다. 혹시 반대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찬성하시는 거죠? 투표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임원 전부가 손을 들었다. 민정만 빼고. 박 대주주님은 기권하시는 건가요? 저는 좀 더 검토해보고 싶습니다.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이미 과반수가 찬성했으니 통과됐습니다. 유라가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회의 끝나겠습니다. 이사회가 끝나고 민정은 정훈 변호사와 함께 회의실을 나왔다. 변호사님, 제가 너무 무력한 것 같아요. 당연합니다. 저들은 수십 년간 함께 일한 사람들이에요. 당신을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먼저 당신 편을 만들어야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요. 어떻게요? 우선 회사 내부를 조사해야 합니다. 비리가 있을 겁니다.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민정은 쉼터 동료 수진을 만났다. 수진아, 나 너무 힘들어. 뭐가? 회사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 나도 알아. 내가 경험이 없다는 거. 하지만 이렇게까지 무시할 줄은. 민정은 눈물을 글썽였다. 민정아, 그럼 포기할 거야? 포기는 못해. 이건 아버지가 내게 남긴 거야. 책임이야. 그럼 싸워야지.
내가 할 수 있어. 수진의 격려에 민정은 힘을 얻었다. 한편 지우는 학교에서 점점 더 인기 그룹에 빠져들고 있었다. 지우야, 오늘 명품 매장 갈 건데 같이 갈래? 최서연이 물었다. 응, 좋아. 너 요즘 옷 진짜 예뻐. 어디서 샀어? 고모가 사줬어. 지우는 거짓말을 했다. 엄마가 고모와 연락을 끊었지만 지우는 몰래 고모와 연락하고 있었다. 너희 고모 대박이다. 우리도 소개시켜줘. 응, 다음에. 그날 방과 후 지우는 몰래 유라 고모를 만났다. 고모. 어머, 우리 지우. 잘 지냈어? 유라가 지우를 안아주었다. 엄마가 고모 만나지 말래요. 하지만 저는 고모가 좋아요. 고마워, 지우야. 나도 너를 정말 사랑해. 유라는 지우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했다. 이거 너 주려고 샀어. 와, 고마워요, 고모. 지우야, 엄마한테는 비밀이야. 알았지? 네. 지우는 기뻐하며 가방을 받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엄마를 속이는 게 옳은 일일까? 준호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할머니 강정희가 몰래 돈을 주고 있었다. 준호야, 이거 용돈이야. 할머니는 준호에게 100만 원을 건넸다. 할머니, 이렇게 많이요? 괜찮아. 손주한테 주는 건데 뭐. 하지만 엄마한테는 비밀이야. 네. 준호는 돈을 받았지만 죄책감이 들었다. 며칠 후 민정은 회사 내부 감사를 시작했다. 정훈 변호사가 추천한 회계법인을 고용했다. 박대주주님, 일단 지난 5년간의 회계 장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한 달 후 감사 결과가 나왔다. 박대주주님 심각합니다. 회계사가 두꺼운 보고서를 내밀었다. 뭐가 심각한가요? 횡령, 탈세, 비자금 조성, 총 피해액이 2천억 원에 달합니다. 2천억? 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강유라 이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민정은 분노했다. 아버지가 우려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증거가 있나요? 네, 여기 있습니다. 회계사는 각종 비밀 계좌와 위장 거래 내역을 보여줬다. 이것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 민정은 고민에 빠졌다. 고소하면 유라는 감옥에 갈 것이다. 그리고 할머니 강정희도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들은 내 가족이야. 유일한 혈육이야.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아버지의 회사를 망치고 있었다. 그날 밤 민정은 아이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 지우야, 준호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두 아이는 불안한 표정으로 앉았다. 사실은 할머니와 고모가 나쁜 일을 했어. 회사 돈을 훔쳤어. 거짓말이에요. 지우가 소리쳤다. 거짓말이 아니야. 증거가 있어. 민정은 보고서를 보여줬다. 하지만 아이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엄마는 할머니랑 고모가 싫은 거죠? 우리 돈 빼앗아갔다고. 아니야, 지우야. 그게 아니라. 맞아요. 엄마는 욕심쟁이에요. 우리한테 가족이 생긴 게 싫은 거예요. 지우는 울면서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준호도 말이 없었다. 준호야, 너는 엄마를 믿지? 엄마,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할머니랑 고모가 정말 나쁜 사람인지. 증거가 있잖아. 하지만 그분들은 우리한테 잘해줬어요. 준호도 방으로 들어갔다. 민정은 혼자 남아 눈물을 흘렸다. 왜 이렇게 힘든 걸까? 가족이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다음 날 민정은 수진에게 털어놨다. 아이들이 날 이해 못해. 당연하지. 아이들은 그 사람들한테 좋은 것만 받았으니까. 민정아, 지금 포기하면 안 돼. 아이들은 언젠가 이해할 거야. 그럴까? 그럼.
넌 옳은 일을 하고 있어. 수진의 말에 민정은 다시 힘을 냈다. 민정은 결심했다. 유라와 강정희를 고소하기로. 정훈 변호사를 통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횡령과 배임 혐의였다. 뉴스가 터졌다. 태중건설 내분, 신임 대주주 친척 고소, 강유라 이사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 언론이 들썩였다. 민정은 하루아침에 유명인이 되었다. 하지만 여론은 냉정했다. 돈 때문에 가족을 고소하다니. 역시 가난뱅이가 갑자기 부자 되니까 이상해져. 악플이 쏟아졌다. 민정은 힘들었지만 견뎠다. 그날 밤 강정희 할머니가 민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정아, 할머니, 왜 이러는 거니? 우리 가족인데.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할머니, 잘못을 인정하세요. 그럼 용서할게요. 잘못?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니? 회사 돈을 훔쳤잖아요. 그건 회사 운영을 위한 거였어. 너는 몰라. 아니에요. 증거가 있어요. 민정아, 제발. 고소를 취하해줘. 우리 가족이잖니. 할머니는 울고 있었다. 민정도 눈물이 났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다. 할머니, 잘못을 인정하고 돈을 돌려주세요. 그럼 고소를 취하할게요. 그건 안 돼. 왜요? 그 돈은 이미 없어. 뭐라고요? 다 써버렸어. 미안하다. 전화가 끊겼다. 민정은 허탈했다. 2천억이 사라졌다니. 검찰 조사가 시작됐다. 강유라와 강정희는 소환됐고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다. 태중건설 비리, 빙산의 일각, 강유라, 비자금 수백억 조성, 민정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다. 기자들의 취재 요청, 지인들의 걱정 어린 전화, 그리고 익명의 협박 전화까지. 박민정, 고소 취하 안 하면 죽는다. 협박 전화를 받은 민정은 두려웠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변호사님, 제 신변 보호가 필요할 것 같아요. 경호원을 고용하시죠. 제가 좋은 업체 알아볼게요. 그날부터 민정 곁에는 항상 경호원이 붙었다. 아이들 등하교도 경호원이 따라다녔다. 엄마, 왜 이래? 창피해 죽겠어. 지우가 불평했다. 지우야, 위험할 수도 있어. 참아줘. 다 엄마 때문이야. 할머니랑 고모 고소해서. 지우는 여전히 민정을 원망했다. 학교에서 지우는 점점 고립됐다. 야, 박지우. 너희 엄마 뉴스 나오던데? 가족 고소했다며? 그건 돈 때문에 가족도 버리네. 무섭다, 무서워. 최서연 일당이 비웃었다. 이제는 지우를 따돌렸다. 유일한 친구 소희가 다가왔다. 지우야, 괜찮아? 소희야. 지우는 소희를 껴안고 울었다. 미안해, 소희야. 그동안 너한테 못되게 굴어서. 괜찮아. 우린 친구잖아. 소희는 지우를 다독였다. 그제야 지우는 깨달았다.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 준호도 학교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다. 야, 박준호. 너희 엄마 정신 나갔대? 민석이가 놀렸다. 닥쳐. 왜? 사실이잖아. 가족을 고소하다니. 준호는 주먹을 쥐었다. 내 엄마 욕하지 마. 오, 무섭네. 민석이가 비웃자 준호는 참지 못하고 민석이를 밀쳤다. 이 새끼가. 싸움이 일어났다. 선생님이 달려와 둘을 떼어놨다. 학생 주임실로 와. 준호는 학생 주임실로 끌려갔다. 그리고 정학 일주일을 받았다. 민정은 학교에서 연락을 받고 달려갔다. 어머니, 준호가 싸움을 일으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요즘 학생이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것 같습니다.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정은 고개를 숙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호가 말했다. 엄마 미안해. 괜찮아, 준호야. 애들이 엄마 욕했어. 그래서 화가 났어. 고마워, 준호야. 엄마를 지켜줘서. 민정은 아들을 꼭 안았다. 엄마, 할머니랑 고모가 정말 나쁜 사람이야? 응, 나쁜 일을 했어. 그럼 엄마가 하는 게 맞는 거야? 응, 엄마는 옳은 일을 하고 있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나도 엄마 편이야. 민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아들이 자신을 이해해줬다. 며칠 후 검찰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강유라 횡령 및 배임 혐의 인정. 구속영장 청구. 강정희 공범 혐의. 재판 회부. 뉴스가 터졌다. 유라는 법정 구속됐고 강정희는 재판을 기다리게 됐다. 그날 밤 강정희가 민정의 집 앞에 찾아왔다. 똑똑똑. 민정은 문을 열었다. 강정희가 무릎을 꿇고 있었다. 민정아, 제발. 80대 노인이 추운 겨울밤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할머니, 일어나세요. 민정은 할머니를 부축했다. 민정아, 유라를 살려줘. 제발. 할머니는 울고 있었다. 할머니, 내가 잘못했어. 다 내가 욕심을 부린 거야. 유라는 나 때문에 한 거야. 할머니, 제발 고소를 취하해줘. 유라를 감옥에 보내지 마. 민정의 마음이 흔들렸다. 80대 노인이 자식을 위해 무릎 꿇는 모습 너무나 안타까웠다. 할머니, 들어오세요. 밖에서 이러시면 안 돼요. 민정은 할머니를 집 안으로 모셨다. 지우와 준호도 나왔다. 할머니. 아이들은 할머니를 껴안았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할머니는 손주들을 안고 울었다. 미안하다, 애들아. 할머니가 잘못했어. 민정은 차를 끓여 할머니께 드렸다. 할머니,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세요. 그럼 제가 선처를 부탁드릴게요. 고맙다, 민정아. 정말 고맙다. 하지만 훔친 돈은 돌려주셔야 해요. 그게 돈이 이미 알아요. 이미 다 쓰셨다는 거. 그럼 할머니 재산으로라도 갚으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숙였다. 알겠다. 내 집이랑 땅을 팔게. 고맙습니다, 할머니. 며칠 후 강정희는 자신의 재산을 모두 정리해 800억 원을 회사에 돌려줬다. 나머지 1200억은 유라가 쓴 것이었고 돌려받을 방법이 없었다. 민정은 검찰에 할머니에 대한 선처를 부탁했다. 결국 할머니는 집행유예를 받았다. 하지만 유라는 달랐다. 유라는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나는 회사를 위해서 한 거야. 잘못한 거 없어. 재판정에서 유라는 소리쳤다. 피고인 강유라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한다. 판결이 떨어졌다. 유라는 법정에서 끌려나갔다. 민정은 방청석에서 지켜봤다. 마음이 복잡했다. 재판이 끝나고 민정은 유라를 면회 갔다. 왜 왔어? 유라는 차갑게 말했다. 고모 미안해요. 미안하긴. 내가 날 감옥에 보낸 거잖아. 하지만 고모가 먼저 잘못했어요. 잘못? 난 잘못 안 했어. 회사 돈을 좀 썼을 뿐이야. 1200억을 좀 썼다고요? 민정은 한숨을 쉬었다. 고모, 7년 후에 나오시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필요 없어. 내 도움 따위. 유라는 돌아섰다. 고모, 다시는 오지 마. 넌 내 조카가 아니야. 민정은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재판이 끝난 후 민정은 회사 경영에 집중했다. 유라가 없어진 회사는 혼란스러웠다. 임원들은 여전히 민정을 무시했다. 대주주님, 이번 프로젝트는 너무 위험합니다. 하지만 수익성이 좋잖아요.
수익성만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민정은 매일 임원들과 부딪혔다. 경영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 그러던 어느 날 수진이 제안을 했다. 민정아, 차라리 전문 경영인을 영입해. 전문 경영인? 응. 내가 직접 다 할 필요 없어. 믿을 수 있는 사람을 CEO로 앉히고 넌 대주주로서 감시만 해. 그게 가능해? 당연하지. 대부분의 대기업이 그렇게 해.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었다. 민정은 헤드헌팅 회사를 통해 전문 경영인을 찾기 시작했다. 한 달 후 적임자를 찾았다. 김동욱, 55세. 대기업에서 30년간 일한 경험이 있고 청렴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다. 김동욱 사장님, 저희 회사 CEO를 맡아주시겠습니까? 박 대주주님, 제가 과연 적임자일까요? 네, 제가 믿습니다. 김동욱은 고민 끝에 수락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CEO를 하려면 완전한 경영권을 주셔야 합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결정은 제게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김동욱이 CEO로 부임하면서 회사는 안정을 찾기 시작했다. 민정은 한결 여유로워졌다. 이제 회사 일은 김동욱에게 맡기고 자신은 대주주로서 감독하면 됐다. 그러던 어느 날 민정은 아버지의 유언을 다시 읽었다. 내가 현명하게 판단하길 바란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주길. 민정은 깨달았다. 아버지가 원한 것은 민정이 회사를 경영하는 게 아니었다. 그저 회사가 바른 길로 가도록 감독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하게 사는 것. 민정은 결심했다. 이제 자신의 행복을 찾을 때라고. 유라의 재판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났다. 민정의 삶은 조금씩 평온을 찾아가고 있었다. 회사는 김동욱 CEO의 경영 아래 안정적으로 운영됐고 민정은 대주주로서 분기마다 보고를 받으며 감독하는 역할에 충실했다. 하지만 무언가 허전했다. 돈은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다. 어느 날 민정은 쉼터 희망의 집을 다시 찾았다. 민정 씨, 오랜만이에요. 동료 수진이 반갑게 맞이했다. 수진아, 보고 싶었어? 저도요. 요즘 어떻게 지내요? 응, 잘 지내. 그런데 여기가 그립더라. 민정은 쉼터를 둘러봤다. 낡은 건물, 부족한 시설. 하지만 따뜻한 사람들이 있었다. 민정 씨, 혹시 다시 일하실 생각 없으세요? 일을? 네, 우리 항상 인력이 부족하거든요. 민정은 잠시 생각했다. 수진아, 내가 이 쉼터에 투자하면 어떨까? 투자요? 응. 시설도 개선하고 직원들 월급도 올려주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수진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그럼 정말 좋죠. 민정은 미소 지었다. 이것이었다. 돈을 쓸 곳을 찾았다. 다음 날 민정은 정훈 변호사를 찾아갔다. 변호사님, 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재단요? 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재단이요. 좋은 생각입니다. 어떤 재단을 생각하시나요? 노숙인, 한부모 가정, 저소득층 아이들을 돕는 재단이요. 제가 겪었던 어려움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았으면 해요. 정훈 변호사는 감동했다. 박 대주주님, 정말 훌륭한 결정입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한 달 후 희망나눔재단이 설립됐다. 민정은 1,000억 원을 출연했다. 재단의 첫 번째 사업은 희망의 집 리모델링이었다. 낡은 건물을 완전히 새로 지었다. 최신 시설, 쾌적한 환경. 입소자들은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좋은 곳에서 살 수 있다니. 한 노인이 민정의 손을 잡았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해요.
민정은 진심으로 행복했다. 돈을 쓰는 것이 이렇게 기쁠 줄 몰랐다. 재단의 두 번째 사업은 한부모 가정 지원이었다. 민정처럼 혼자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생활비와 교육비를 지원했다. 대표님, 덕분에 아이를 대학에 보낼 수 있게 됐어요. 한 어머니가 감사 인사를 전했다. 축하드려요. 아이가 훌륭하게 자랄 거예요. 민정은 그 어머니를 안아주었다.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재단의 세 번째 사업은 저소득층 아이들 장학금이었다. 공부를 잘하지만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원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제가 꼭 훌륭한 사람이 될게요. 한 고등학생이 눈물을 흘리며 인사했다. 응원할게. 넌 할 수 있어. 민정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한편 지우와 준호도 변화하고 있었다. 지우는 엄마의 재단 활동을 보며 깨달음을 얻었다. 엄마, 나도 재단 일 도와줄게. 정말? 고마워, 지우야. 엄마가 하는 일이 멋있어. 나도 나중에 엄마처럼 되고 싶어. 민정은 딸을 꼭 안았다. 고마워, 지우야. 엄마가 자랑스럽다. 지우는 재단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쉼터에서 어르신들을 돕고 저소득층 아이들을 가르쳤다. 그 과정에서 지우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소희야, 나 요즘 정말 행복해. 왜? 봉사활동하면서 느꼈어.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소희는 미소 지었다. 다행이다, 지우야. 내가 예전 모습으로 돌아와서. 응, 나도 그래. 준호도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노숙인 쉼터에서 식사 봉사를 했다.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준호가 밥을 담아드렸다. 고맙다, 얘야. 노인은 밥을 받아들며 미소 지었다. 준호는 뿌듯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이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지 처음 알았다. 어느 날 민정은 강정희 할머니를 찾아갔다. 할머니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민정아, 왜 왔니? 할머니는 초라한 모습이었다. 재산을 모두 회사에 돌려준 후 할머니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민정은 과일 바구니를 내밀었다. 고맙구나. 할머니, 우리 집에 오셔서 사세요. 뭐? 할머니는 놀랐다. 저희 새 집이 커요. 할머니 방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너희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괜찮아요. 할머니도 제 가족이에요. 민정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손주들이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정말 괜찮겠니? 네, 할머니. 그날부터 강정희 할머니는 민정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됐다. 할머니, 지우와 준호는 할머니를 반갑게 맞이했다. 아이고, 우리 손주들. 할머니는 손주들을 꼭 안았다.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애들아. 민정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이것이 진정한 가족이었다. 며칠 후 민정은 교도소에 있는 유라를 면회 갔다. 또 왔어? 유라는 여전히 차가웠다. 고모, 할머니가 우리 집에 사세요. 뭐? 유라는 놀랐다. 할머니가 혼자 사시기 힘들어 보여서요. 그래서 모셨어요. 넌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우리한테 당한 것도 모자라서. 고모, 전 고모를 미워하지 않아요. 민정은 유라의 눈을 똑바로 봤다. 고모가 잘못했지만 그래도 고모는 제 가족이에요. 유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미안해. 민정아. 정말 미안해. 유라는 처음으로 사과했다. 진심으로 잘못했어. 욕심 때문에. 가족을 해쳤어. 괜찮아요, 고모. 다 용서할게요. 고맙다.
고모, 5년 후에 나오시면 저희 재단에서 일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유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다, 민정아. 정말 고맙다. 2년 후, 희망나눔재단은 대한민국 최고의 복지재단이 되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을 도왔고, 민정은 올해의 사회공헌자로 선정됐다. 시상식에서 민정은 소감을 밝혔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제게 기회를 준 아버지, 저를 믿어준 제 아이들, 그리고 저를 도와준 모든 분들의 것입니다. 박수가 터졌다. 저는 갑자기 부자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돈은 나누기 위해 있는 것이라는 것을요. 더 큰 박수.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제 꿈입니다. 민정은 무대에서 내려왔다. 객석에는 지우, 준호, 강정희 할머니, 수진이 앉아 있었다. 엄마, 자랑스러워. 지우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엄마가 최고예요. 준호도 엄지를 치켜 세웠다. 우리 손녀딸 정말 훌륭하구나. 할머니도 눈물을 닦았다. 민정은 가족들을 안았다. 고마워, 모두들. 너희가 있어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그날 밤 민정은 아버지의 사진 앞에 섰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가 원하신 대로 살고 있는 걸까요? 사진 속 아버지는 미소 짓고 있었다. 저는 행복해요, 아버지. 정말 행복해요. 민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가족도 생겼고 하고 싶은 일도 찾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민정은 아버지 사진에 절을 올렸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5년 후, 유라가 출소했다. 민정은 직접 교도소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고모, 민정아. 유라는 많이 늙어 있었다. 하지만 눈빛은 맑았다. 고모 환영해요. 민정은 유라를 안았다. 집에 가요. 할머니가 기다리세요. 응. 차 안에서 유라가 물었다. 민정아, 정말 날 용서한 거야? 네, 진심이에요. 왜? 내가 너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고모도 제 가족이니까요. 가족은 용서하는 거잖아요. 유라는 눈물을 흘렸다. 고맙다. 집에 도착하자 강정희 할머니가 나왔다. 유라야. 엄마. 모녀는 껴안고 울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괜찮다, 내 딸. 이제 다시 시작하면 돼. 지우와 준호도 나왔다. 고모 환영해요. 아이고, 얘들아. 많이 컸구나. 그날 저녁 가족 모두가 모여 식사를 했다. 민정, 지우, 준호, 강정희 할머니, 유라 고모. 자, 건배. 5사람은 잔을 부딪혔다.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밖에서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었다. 민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구나.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돈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구나. 민정은 미소 지었다. 완벽한 행복이었다. 마지막까지 감동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제가 다시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